A양은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손에 세균이 묻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30분이 넘게 손을 씻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소독약으로 손을 세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손에서 피가 난 적도 여러 번입니다. 하루 동안 그녀가 씻는 시간을 헤아려 보니 모두 5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병이나 세균에 관련된 말을 듣기만 해도 금세 불안해져서 살균제라는 단어 또는 행운의 숫자 7의 배수를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불안을 가라앉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 생각은 물이 스며들듯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침투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재확인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가스밸브를 잠궜나? 문단속은 제대로 했나? 전기불은 모두 끄고 왔나? 드라이기에 플러그는 뺐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합선이 돼서 불이 나면 어쩌지? 또는 집에 도둑이 들 수도 있어 하는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문이 잠기고 불이 꺼진 것을 수십 번 확인합니다. 하지만 불안은 잠시 진정될 뿐 모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생각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떠오르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심리장애를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DSM-5에서는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또는 둘 다 존재해야 합니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세 번째, 강박 증상은 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박사고란 분명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 충동, 장면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강박사고의 내용은 개인마다 다릅니다만 청소, 대칭성, 금지된 생각, 피해 등이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머릿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괴로움을 안겨다 줍니다. 강박사고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강박행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손 씻기나 문단속 확인 등의 실제적인 행동, 마음속으로 특정한 숫자를 세는 등의 심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세균 감염을 걱정하는 사람이 왼손을 정확히 15번 씻고 오른손을 정확히 15번 씻거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색의 보도블록만을 바른 것 등 다소 기이한 의식이나 재래적인 형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지 않아서 세균에 감염될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 강박사고입니다. 이러한 강박사고는 질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격심한 불안을 일으킵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을 강박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박행동으로 얻는 안도감은 일시적이어서 강박사고는 곧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심리치료 이론에서 강박장애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강박장애를 겪는 환자는 강박사고와 실제 행위를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은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고행위융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강박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끔찍한 생각이 들 때 우연히 취한 행동이 불안을 억제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연쇄가 확립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우연히 동일한 색깔의 보도블록을 밟았을 때 불안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후에도 강박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 세기, 절하기 등의 다소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강박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줍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방어기제를 통해 무의식적 갈등을 다스리려고 할 때 강박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치라는 방어기제의 관점에서 손을 씻는 강박행동은 실제로는 환자의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전환의 결과입니다. 또한 취소라는 방어기제는 다른 사람을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강박사고를 취소하기 위한 강박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반복되는 강박사고가 시상을 연결하는 대뇌회로에 의해 조절된다고 설명합니다. 시상의 활동이 증가하면 측두엽과 전두엽에 영향을 끼쳐 불안, 근심을 일으키는 강박사고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두엽, 기저액의 손상에 의해 강박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강박장애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박장애의 치료에는 학습 이론에 기반한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두려운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불안을 낮추는 치료법으로서 노출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불안에 둔감하게 하고 강박사고에 뒤따르는 파멸적인 예측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관점에서는 심리상담을 통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환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파악하고 그러한 갈등이 증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인지치료의 관점에서는 강박사고와 연결된 비합리적인 인지도식을 파악하고 그러한 생각의 효용성과 현실성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강박장애의 평균 발병 연령은 19.5세로 알려져 있고 그중 25%는 14세경에 발생합니다. 남성의 25% 정도는 10세 이전에 발현합니다. 증상에는 성적인 차이가 있어서 여성은 청소하기 등 오염에 대한 증상이 잦은 반면 남성은 금지된 충동이나 균형 맞추기 등이 더욱 빈번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박장애는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피해에 관한 강박사고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대칭에 대한 강박사고는 긴 시간 동안 정리정돈에 집착함으로써 직장이나 학업에 커다란 장애를 만듭니다. 또한 오염의 경우 청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어 세균과 각종 오염물질로 가득한 외부 활동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고통 때문에 강박장애 환자들은 보통 다른 정신병리도 함께 경험합니다. 성인의 경우 불안장애나 우울 및 양극성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